자, 이번 영상에서는 주제 55 항일연합전선의 형성과 주제 56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에 대해 말해줄 거고, 여기서부터 이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어서 이제 자세히 말해주도록 할게. 먼저 첫 번째, 민족연합전선이야. 민족연합전선이라 하면 사회주의의 좌익과 좌익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우익 이제 세력이 이제 합쳐지는 걸 말하는데, 여기서는 1935년에 민족혁명당이 결성되게 돼. 이때는 이제 조선자를 이제 빼주기를 바래. 민족혁명당이 1935년에 먼저 만들어지는 거지. 항일 전선을 통일하는 노력으로 의열단과 한국 독립당을 중심으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때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나게 된다. 사회주의 계열에서는 김원봉을 중심으로 만든 1919년 의열단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 의열단이 사회주의 계열의 대표주자였고, 민족주의 계열에서는 조상영 선생님의 한국독립당, 지창천 선생님의 조선혁명당인데, 이들은 절대 삼부통합단체가 아니라는 거 명심해야 돼. 삼부통합대 단체는 한국독립당의 지창천 장군이 한국독립군을 이끄셨고, 그리고 조선혁명군은 이제 양세봉선 장군님이 이끄셨잖아. 그게 아니라 한국독립당을 이제 조성원 선생님이 이끄시게 되는 거고, 조선혁명당을 지창천 선생님이 이제 이끄시게 되는 거다. 그런데 한계가 있어, 얘들아. 임시정부 고수 세력 불참인데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였기 때문에 이 민족혁명당에 참여하지 않았어.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임시정부 침체 속에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김구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다 자꾸 세력을 개편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뭘 조직하고 뭘 해체하고 뭘 계속 이제 돌아다니면서 계속 뭔가 자기 중심으로 만들려고 하셔서 한국국민당을 이때 조직하셨고, 이때 세력이 불참하시게 되신다. 의열단 계열이 당권을 장악하였기 때문에 일부 우파들이 불만을 가진 거지, 이에 대해서. 그냥 사회주의 계열이 너무 이제 당권을 장악하니까. 그래서 일부 우파가 다 윗사람들이셔. 조소왕과 지청천이 탈당하게 되는 거지. 그럼 흔들리겠어, 안 흔들리겠어? 이 민족혁명당이 흔들리지. 그래서 통일전선 성격이 약화되게 되고, 이 다음에 민족혁명당을 재창당해가지고 조선민족혁명당으로 만들어지는데, 이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게 되는 거고, 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의 군사조직이 조선의용대다. 민족혁명당 중에서도 사회주의 계열이 1938년에 조선의용대를 만들었고,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독립군이다. 중국 관내에 최초의 무장독립군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은 이제 한인애국단에 1932년 4월에 홍콩공원에서 폭탄 던지셨던 분 누구시지? 맞지? 이제 윤봉길 선생님이시지. 윤봉길 선생님의 이제 폭탄 투척 덕분에 중국 관내 최초의 무장 독립군이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게 보다 조선의용대다.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 전쟁에 참여를 하였고, 중국 국민당 장제스의 소극적 항일 태도를 보였는데, 이때 장제스가 말한 거는 선한내 후양해를 통해서 공산당을 먼저 토벌하고 외놈을 무찌르자였는데, 우리나라 이제 독립운동가들을 원하는 게 뭐야? 항일투쟁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화가 난 좀 성격이 강하신 분들은 이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결성하게 되는 거지. 이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는 뒤에 가서 설명해 주겠지만, 조선 독립동맹 산하의 조선의용군으로 개편되게 된다. 언제? 1942년에.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는 1941년에 만들어졌다. 그럼 내가 강하신 분들이 이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로 결성되었다 했잖아. 그러면 나머지는 어디 갔어? 나머지 그건 또 이제 뒤에 가서 말해줄게. 어쨌든 조선의용대 하북지대가 이제 국민당의 소극적 항일 태도에 이제 실어서 올라간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 군대 팔로군과 함께 활동을 하였는데, 호가장 전투와 반소탕전을 이제 함께 하였다. 그리고 이제 충칭에 임시정부가 정착하게 된다. 1940년에. 근데 이때는 한국독립당을 결성하게 된다. 언제 또? 1940년에. 김구, 조소왕, 지청천. 이때 이제 이때 이제 조소왕, 지청천 선생님이 일부 우파로 이제 탈당을 하시게 되시고, 이제 한국독립당, 김구 선생님이 만드신 한국독립당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는 거지.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결성하였고, 임시정부 주도로 해서 만들어졌으며 임시정부의 여당을 담당하였다. 한국 광복군이 창설되는데 1940년에 임시정부 직속 부대였고, 사령관은 지청천, 부사령관은 김원봉이었다. 이렇게 하는데 왜 여기서 갑자기 부사령관 김원봉이 나왔을까 하면,
조선 의용대 하북지대 때 강하신 분들이 올라가셨는데 여기서 이제 소수의 조선 의용대 잔류 병력들이 한국 강복군에 이제 가담을 하게 되는 거죠. 한국 강복군에. 그래서 임시정부 중심의 통일전선이 형성되게 되었고 조선 의용대에는 잔류 병력이 한국 강복군에 가담되면서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민족혁명당 및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는데 김원봉 선생님을 중심으로 이제 참여를 하셨고 한국 광복군의 활약이 있었다. 그럼 한국 광복군의 활약이 무엇이냐 보니까 한국 광복군은 일단 먼저 중국 국민당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그런 단체야. 무장독립 단체. 그런데 지원을 받으면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더 키우고 군사를 증강시켜서 독자적인 지휘권을 획득하게 되고 태평양 전쟁인 1941년에 일어나자 대일선전을 포고한 거야. 언제? 1941년에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게 되었고 영국군과 연합작전을 통해서 1943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 투입을 하였고 국내 진공작전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추진하려 하였지만 일제의 항복으로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의 원자폭탄 2대를 맞고 항복을 해줬잖아. 그러면서 작전 계획이 취소하게 되게 된다. 여기까지. 주제 55였고 주제 56을 한번 봐보도록 할게. 독립운동가들이 꿈꾸었던 나라다. 미주 지역에 독립전쟁이 있었는데 재미안조위원회 아까 봤지? 1941년에 미주 한인단체 통합하여 결성하였는데 임시정부 지원을 하였고 한인국방경위대 맹호군을 조직하였다. 미국 정부를 상대로 임시정부 승인받기 위해 외교활동을 전개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발발을 통해서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그러고 나서 여기 나오지. 조선 독립동맹이 있는데 1942년 7월에 만들었다. 예난에서 창설되었고 위원장 김두봉이다. 자, 김원봉이 민족혁명당이었고 조선의용대가 이제 조직되었잖아. 김원봉이니까 2인자는 누구였어? 김투봉, 김두봉이겠지. 그렇기 때문에 조선 독립동맹은 예난에서 창설되었고 위원장은 김투봉이었다. 김두봉. 하북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하북지대와 민족혁명당의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만났고 중국 공산당 소속 한국인 김무정씨가 만나가지고 조선 독립동맹을 조독동을 이제 만드시게 된다. 조선의용군은 조선의용대 하북지대를 개편하여 편성한 조선 독립동맹 산하부대이고 중국 공산당 군대와 연합하여 대일항전을 진행하였다. 무장봉기론의 이제 대두되었고 태평양 전쟁의 장기화를 통해서 일본 패전과 한국 독립에 대한 확신이 생겨서 비밀 결사를 준비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한 거지. 그래서 여운형 선생님을 중심으로 1944년 8월에 조선건국동맹이 만들어진다. 일제의 패망을 대비하여서 혼란스럽지 않기 위해서 미리 만들었고 중앙과 지방 10여 지역에 체계적 조직을 하였으며 조선 독립동맹 요 위에 있는 거 요 조선 독립동맹과 함께 연대를 하려 시도를 하였지만 안 됐다. 한국의 독립 문제인데 우리 민족이 가지는 연합국의 독립 약속이 먼저 있었다. 총 3개가 있는데 카이로, 얄타, 포츠담이 있었는데 카이로에서 연합국이 우리나라 독립을 최초로 보장해준 그런 조약이고 이 순서대로 갔다.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되며 광복, 연합국 승리가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연합국이 한국 독립 문제에 영향을 이제 끼치기 시작하였다. 민족이 가지였는데 강대국의 이해관계를 능동적으로 조정해야 했고 그리고 독립운동가 국민 다수의 의지가 반영돼 새 국가 건설을 하려고 하였다. 자, 계속 보면 근데 여기 지금 나온 게 조선 독립동맹, 대한민국 임시정부 그리고 조선 건국동맹이었는데 이 세 국가 건설의 공통적 지향점은 삼균주의였다. 맞지? 삼균주의가 뭐냐?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을 통해서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을 찾는 거다. 그래서 정치 면에서는 보통선거를 실시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 하였고 경제 측면에서는 토지분배 대생산 기관의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갔고 사회 측면에서는 무상 의무교육을 실시하려고 노력하였다. 그리고 이제 뒷장을 넘겨보면 사회주의 계열의 독립운동 단체 조선독립동맹과 조건동, 조선건국동맹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건국 광량과 비슷하게 되었고 공통점은 민주공화국 수립,
토지개혁, 주요 산업 국유화, 친일 반민족 세력 청산, 그리고 국민 주권의 민주공화국 수립,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한 부의 균등 분배 이런 걸 주장하였다. 이렇게 했고 다시 이제 복습을 하게 되면 주제 55. 민족혁명당이 35년에 만들어졌고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 계열이 만났다. 한국독립당의 조수홍 선생님, 조선혁명당의 지천철 선생님, 의협당의 김원봉 선생님이 이렇게 만났고 이들은 삼부통합 단체가 절대 아니다. 그리고 한국독립당과 총 우리가 배운 범위에서 3개가 나온다. 그거 다 따로따로 외워주길 바라고 임시정부 고수세력 김구는 한국국민당을 조직하면서 세력을 불창하게 되었고 의협당 계열의 당권을 장악하니까 우파들은 화가 났겠지. 그래서 조서왕 지천전 선생님들이 탈당하시게 되고 통일전선 성격이 약화되니까 이를 다시 바꾸고자 재창단을 하지 조선민족혁명당으로. 그리고 조선민족혁명당이 조선민족전선연맹을 결성하였고 조선민족연맹 밑에 군사조직이 이용되었다. 민족혁명당의 사회주의 계열 주도로 결성하게 되고 1938년에 중국과는 최초의 무장 독립군이었으며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항일전쟁에 참여하였다. 중국 국민당의 소극적 항일 태도, 선 안내 후 양해를 외치니까 항일 북상하였고 조선영대 하북진을 결성하였는데 일부는 이제 여기 뒤에 조선영대 잔류병력이 김원봉을 중심으로 한국 광복군에 가담하였으며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그리고 중국 공산당 군대와 호가정 전투랑 이제 반서탕전을 주로 이끌었고 중칭에 1940년에 임시정부가 정착하게 되었으며 한국 독립당을 결성하게 되고 1940년에 김구, 조수왕, 지천선 선생님을 중심으로 그리고 임시정부를 주도하게 되면 임시정부의 여당을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김구가 이제 주석 체제로 바꾸면서 김구 중심의 이제 체제로 다시 쓰게 되었고 한국 광복군이랑 1940년에 임시정부 직속 부대가 만들어졌으며 사령관의 지창천, 부사령관의 김원봉 선생님이 계셨으며 조선 의용대 잔류병력이 한국 광복군에 가담되었다는 걸 계속 말했고 군사력이 강화되었다. 민족혁명당 및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이 임시정부에 참여하였고 김원봉 선생님이 대표적이었고 한국 광복군의 활약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 한국 광복군이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자 대일선전 포고 1941년에 하시고 연합국의 일원으로 참전하였다. 그리고 영국군과 연합작전이 있었으며 1944년에 인도 미얀마 전선에 투입도 하셨고 국내 진공작전 미국 전략정보국 OSS와 들어가려 했는데 일제 항복으로 작전 계획이 취소되었다. 이렇게 주제 55였고 주제 56은 재미한족연합위원회 1941년 임시정부가 지원하였고 맹욱은 조직하였고 외교활동을 전개하였고 태평양전쟁이 발발하니까 한인 청년들이 미군에 자원 입대하였다. 조선독립운동은 동맹은 1942년 7월에 연하에서 창설되었고 김원봉의 2인자 김두봉이 위원장을 되었고 하복으로 이동한 조선의용대 하복지대와 민족혁명당 사회주의 계열 인사가 만났고 중국 공산당 소속 한국인 김무정씨가 만나면서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선독립동맹 산하 부대로 조선의용군이 만들어졌으며 조선의용대 하복지대 개편하여 편성한 조선독립동맹 산하 부대였다. 중국 공산당 군대와 연합하여 대량전을 진행하였으며 조선 건국동맹은 무장봉기론의 대조를 통해서 태평양전쟁의 장기화가 되니까 여기 지겠다. 패전과 한국 독립에 대한 확신을 하였고 비밀결사를 준비하여 무장봉기를 준비하였다. 조선건국동맹을 통해서 1944년 8월에 여우영 선생님이 조선건국동맹을 이제 만드시고 일제 패망을 대비하였고 중앙과 지방 10여 지역에 세계적 조직을 하였다. 조선 독립동맹과 연대를 시도하는데 결과적으로 되지 않았다. 우리 민족의 과제는 독립약속을 카이로에서 최초로 보장하였고 연합국이 한국인의 독립투쟁을 국제사회가 인정하게 되었으며 연합국의 승리가 결정적 요인이었으며 연합국이 한국 독립 문제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였다. 강대국의 이해관계 능동적으로 조정하기 필요하였고 독립운동가와 국민 다수의 의지가 반영된 새 국가 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했다. 그리고 나서 새 국가 건설의 공통적 지향점인데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삼균주의에 바탕을 둔 건국 강령이었고 삼균주의가 뭐냐 보니까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 개인과 개인, 민족과 민족, 국가와 국가의 균등이 필요하였고 정치 면에서는 보통선거를 통해서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하였으며 경제 측면에서는 토지 분배, 대생산 기간의 국유화를 통해서 사회주의 이념이 들어왔다는 걸 알 수 있고 사회 측면에서는 무상 의무 교육을 실시했어야 한다. 그리고 뒷장을 넘겨서 사회주의 계열 독립운동 단체에서는 이제
임시정부의 건국강령과 비슷하고 민주공화국 수립, 토지개혁, 주요산업 국유화, 친일 반민족 세력 청산, 그리고 정치 면에서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하려고 하였고 경제 측면에서 사회주의적 개혁을 통한 부의 균등 분배를 하려고 하였다. 이렇게 주제 55와 56을 알아보았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55가 굉장히 외우기 헷갈리고 그렇기 때문에 55 같은 경우에는 55라도 이제 백지 연습을 해왔으면 좋겠고, 이 순서를 잘 알아야 되고 절대 이제 그 이 단체 이름을 헷갈리면 안 되기 때문에 조심조심 이렇게 외워주면 좋을 것 같다.